저는 북한산 아래 어느 초가집에 거주하는 전문 약초꾼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북촌 마을은 매우 평온한 곳이었지요. 누구라도 이곳에 들어온다면 살기는 편했을 겁니다. 위치도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곳 마을 어귀에서 저 멀리 궁이 내려다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온하던 마을의 모처럼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약초를 캐고 산에서 내려왔던 저는 소란이 벌어졌던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무슨 일일지 궁금했지요. 다가가 보았더니 어느 약초꾼의 주검이 제 시선에 차츰 들어왔습니다. 발 아래를 훑어보며 천천히 얼굴을 향해 시선을 올려보았더니 그는 제 동무더군요. 저는 해당 동무의 얼굴을 보며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춘식이. 이복의 춘식이. 저는 죽은 춘식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춘식이는 제가 격하게 흔들어도 깨어날 줄을 모르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살아있던 동무가 이리 누워있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오작이니 저와 마을 사람 모두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목덜미에 생긴 상처로 보아 사망 원인은 호랑이에 물린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오작이는 관아에 소속된 검시관으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조사하는 이였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저는 오작인에게 물었지요. 지금 호랑이라 하셨습니까? 오작이는 동무의 주검을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살펴보며 이리 답했습니다. 예, 호랑이가 맞습니다. 저는 미심쩍었습니다. 분명 호랑이가 맞습니까? 늑대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작이는 동무의 몸에 생긴 여러 상처를 보여주며 설명하듯 저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늑대에 물린 상처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집단 생활을 하기에 먹잇감에도 상처를 숱하게 냅니다. 그러니 동무분께서는 호랑이에게 물린 게 맞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 이건 호랑이가 아니면 낼 수 없는 상처입니다. 더욱이 이 정도 상처라면 녀석은 상당히 큰 개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당히 큰 개체일 것이라는 오작인의 말에 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도 젊은 여인 한 명이 실종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호랑이 같다는 추측이 들었지요.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일 뿐이지만요. 어쨌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구경꾼 중 한 명이 오작인에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큰 놈이라면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코갑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건 야간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건 위험하니 최대한 삼가십시오. 주변에 있던 구경꾼 및 마을 사람들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오작인에게 몇 가지를 추가로 더 물었습니다. 호랑이라고 확신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까? 몇 가지 추측만으로 호랑이라 단정 짓기도 애매할 것 같아서요. 호랑이를 잡자니 멧돼지 개체가 늘어나는 것도 저희로선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은 동무분의 등 뒤에도 뭔가에 베인 깊은 상처가 있지요. 호랑이는 등을 보면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던 중 등이 가장 먼저 공격받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저항하다가 목덜미가 단번에 물어뜯긴 것이고요. 어쨌건 이건 호랑이가 맞습니다. 저는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한 피해가 생길 겁니다. 저는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오작인의 말에 덜컥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기 위해 그간 수없이 북한산에 오른 저였습니다. 호랑이와 몇 번 마주한 적은 있었으나 사람을 공격하는 녀석은 본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을 해하는 호랑이의 출몰을 지금도 믿지 못하였나 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곳 마을에 거주 중이던 사내들이 이장댁에서 긴급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장님의 주도하에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저와 이장님을 포함한 사내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이장님께서는 저와 모두의 얼굴을 훑어보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지요. 우리 마을은 그간 평온했다오. 그것은 경복궁이 매우 가까이 있어 좋은 전기를 꾸준히 받아왔던 이유 때문이요. 이런 마을에 모인 우리는 식구나 다름없는데 무식한 범이 그 행복을 깨려 하고 있어. 이장의 말을 듣던 고을 사내 중 한 명이 이리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 봅시다. 어떤 사내가 이러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차코인을 고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호랑이만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이를 듣고 있던 이장이 다소 어두워진 얼굴로 답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으나 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차코인은 너무 비쌉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하기엔 말이지요. 더욱이 지금은 차고갑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수가 너무 부족하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리 말했습니다. 좋은 수가 생각났지요. 그럼 우리가 차코인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를 보던 이장은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초꾼일세. 우리가 어찌 호랑이를 잡는 차코인이 된다는 말인가? 요즘 갈수록 약초꾼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근이나 흉년이 심해지니 여기저기서 산에서 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캐니 그렇겠지요. 저희도 언제까지 약초를 캐고 연명해야겠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를 잡자는 말인가? 이왕 잡는 거 전문적으로 잡아보자는 겁니다. 산에서 온종일 약초를 캐면 뭐합니까? 돈이 되지를 않는데 말입니다. 이게 다 명나라에서 값싸게 들여온 약초 때문입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한 마리만 잡아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달포는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듣던 고을 사내 중 한 명이 이리 말하더군요. 듣고 보니 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약초꾼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직업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참에 차코인으로 전향해 보시지요.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장님도 처음에는 고민하나 싶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지요. 그럼 젊은 자네들 의견을 따르겠네. 차코인이 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가? 활과 화살, 날카로운 창이 필요합니다. 그물까지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어쨌건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며 호랑이에 관해서도 공부해야겠지요. 이장님께서 주도한 좌담회는 나름 알찬 회의 결과를 내보인 채로 끝이 났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오늘 좌담회를 기준으로 차코인이 된다. 그렇게 오늘부로 우리 마을의 주된 수입원은 약초 캐기가 아니라 호랑이 사냥이 되었지요. 저와 마을 사내들은 단단한 나무로 창을 만들고 몇몇 안악들은 그물을 엮었습니다. 활을 만들기 적합한 나무로는 활까지 만들었지요. 쇠를 잘 다루는 이들에게 화살촉도 의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괜찮은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마을 사내들, 안악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문적인 사냥 무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곳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내가 저를 보며 이리 묻더군요. 그 녀석은 저와는 가장 친한 후배 녀석이기도 했습니다. 형님? 이제 무기도 만들었으니 뭘 해야 합니까? 이제 이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손에 익혀야지. 그간 약초꾼이라 호미가 편했겠으나 먹고 살려면 이제는 창을 들어야 할 것이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네요. 제가 차코갑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더냐. 산에 널리고 깔린 것이 호랑이인데 그 호랑이가 우리를 괴롭히니 위험을 없애야 하는 게 맞겠지. 산에 호랑이가 많다는 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돈을 벌 기회 말이다. 저는 마을 사내들과 함께 활쏘기, 창 던지기 등을 연마했습니다. 그렇게 달포가 지났습니다.
약초를 넣는 망태, 약초 파리 등으로 유명했던 고을은 창과 활, 도끼 등이 활개치는 전투적인 고을로 바뀌었지요. 그렇게 어느 정도 호랑이 잡기에 준비가 끝났다고 여긴 저와 마을 사내들은 산에 올랐습니다. 저와 마을 사내들은 손에 무기와 호랑이 사냥의 먹잇감으로 필요한 생닭을 들고서 점점 북한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약초꾼이었던 시절에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면 진귀한 약초가 많아 흥분되었는데 지금은 점점 깊어질수록 음산함이 밀려왔고 덩달아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던 말처럼 호랑이 녀석이 막상 잡으려고 보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날은 어두워졌고 아무래도 오늘은 허탕을 친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던 후배 녀석이 그러더군요. 형님? 날이 어둡네요. 슬슬 하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곧 해가 떨어질 김이었습니다. 저는 창을 들고서 이 무리를 앞서던 이장님께 이리 말했습니다. 이장님, 오늘은 이쯤에서 내려가시죠. 자칫 여기서 더 머물렀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 저는 이장님과 주변에 있던 고을 사내들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호랑이 잡기에 열중해 주변을 살피지 못한 것 같네. 벌써 초저녁이라니 말일세. 저와 모두는 아쉬운 얼굴로 마을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걸어 마을로 내려왔는데 마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마을 사내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소를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지요. 그 소는 마을 공동의 것이라 마을의 재정은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소 한 마리도 귀했거든요. 이제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호랑이를 잡아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곳 마을로 창을 든 웬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창을 들고 있다니 저와 마을 사내들은 우스웠습니다. 저는 웬 여인을 보며 이리 물었지요. 니십니까? 그 여자는 저를 깔보듯 보더니 무뚝뚝한 얼굴로 이리 말했습니다. 차코갑사요. 차코갑사라면? 호랑이 사냥꾼입니다. 아는 오작인에게 듣자 하니 이곳 북한산에 제법 큰 호랑이가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설마 그것을 잡으시려고 하십니까? 웬 여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렇소. 저와 웬 여인의 대화를 듣고 있던 이장님이 갑자기 껴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나 그건 안 될 말이오.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장님은 망설임 없이 답했지요. 호랑이 사냥은 우리 마을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되었소. 어찌 그것을 얼굴도 모르는 이에게 넘기겠어. 미안하나 호랑이 면상에 누구 것이라는 이름이라도 적혀 있습니까? 그러니 먼저 잡는 놈이 임자지요. 해당 여인은 산에 올라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걱정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 여자 얼굴을 걱정할 정도로 저는 호구가 아니었으나 이 마을에서 유일한 노총각이었기에 쉬마음이 갔나 봅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뒤를 따르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곳 북한산은 처음이십니까? 그녀는 앞만 보며 걸으며 자신을 뒤따르는 저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럼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그녀가 걸음을 멈춰 세우더니 뒤를 돌아 저를 보았습니다. 그쪽이 사내이고 내가 여인이라고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지 이 산에 숱하게 올라와 본 약초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은 고마우나 전직 다무 출신이요. 어떠한 호랑이일지라도 나는 한 번 찍은 건 놓쳐본 적이 없지요. 어쨌건 밤은 위험하니 날이 밝으면 그때 오르시지요. 그녀는 제 얼굴만 빤히 보았습니다.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일이 답답해서야 어찌 호랑이를 잡는단 말이오.
호랑이는 야행성 동물이라 밤에 활발합니다. 그러니 낮에 올라도 굴 안에 있으니 잡기가 힘두어. 오늘 이 날씨도 조용히 사냥하기에는 제격입니다. 호랑이 사냥이 날씨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호랑이는 상당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오늘 날씨로 봐서는 내일부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릴 것 같소. 그러니 오늘같이 조용한 날이 호랑이가 활동하기에는 좋습니다. 바람이 심하면 소리가 크고 소리가 크면 호랑이는 굴에 숨지요. 저는 순간 뭔가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여인네의 잘난 척에 고개를 떨구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저만은 그녀 곁으로 다가가 이리 부탁했습니다. 저는 약초꾼입니다. 아직 호랑이를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력이지요. 그러니 옆에서 호랑이 잡는 일을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의외로 거절할 줄 알았던 웬 여인은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상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좋소. 대신 방해라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매정하게 버릴 것이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진시에 마을 오기에서 뵙지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여인과 함께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마을 이장과 사내들은 이런저를 걱정하더군요. 둘이서 어떻게 호랑이를 잡겠느냐 하며 무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그녀는 묵묵히 산에 오르고 올랐습니다. 그대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남의 이름은 왜 궁금하오? 그녀는 참으로 쌀쌀맞았습니다. 그게 더 사내의 마음을 애간장 녹였습니다. 저는 박만식이라 합니다. 그냥 만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걷는 내내 그녀 얼굴만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던 그녀가 부담스러웠던지 이내 저를 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이름을 말해줄 터이니 더는 시끄럽게 군다거나 귀찮게 굴지 마시오. 알겠소. 최선이라 합니다. 선이라. 그때였습니다. 앞에 있던 수풀이 격하게 움직이더니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지요. 호랑이 녀석은 선희 낭자에게 매섭게 달려들었습니다. 선희 낭자는 전혀 기죽지 않은 얼굴로 창 하나를 들고서 호랑이와 맞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는 범의 생동감에 절로 뒷걸음질했습니다. 기겁했지요. 저리 나약한 여자도 창 하나만 들고서 호랑이와 맞서는데 저는 사내이지 않던가요? 사나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희 낭자와 힘을 합쳐 호랑이와 맞섰습니다. 해당 호랑이는 선희 낭자가 꽂은 창과 제가 던진 창을 맞고 도망쳤습니다. 호랑이와 싸웠더니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군요. 저는 호랑이를 쫓으려고 했으나 이내 포기했습니다. 호랑이의 앞다리 공격에 선희 낭자의 어깨가 찰과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소. 그나저나 저 녀석을 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호랑이가 문제입니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선희 낭자는 몇 번이나 일어서려고 애를 쓰더니 이내 곧장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와 맞서면서 제법 많은 힘을 쓴 것 같았습니다. 잔솔밭 위로 선희 낭자의 혈흔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선희 낭자를 부축하며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저는 선희 낭자를 부축하며 마을로 내려가면서 그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선희 낭자에게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지요. 어쩌다 차코인이 되신 겁니까? 사내들도 하기 어렵다는 차코갑사를 말입니다. 선희 낭자는 처음에 말을 아끼며 뜸을 들이더니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리 털어놓았습니다. 혼례를 약조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서로 미치도록 사모하는 사이였지요. 영원히 행복하자며 백년가약을 맺었는데 그만 호랑이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후로 호랑이만 잡고 다닙니다. 어쩌면 죽은 서방님을 잊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도 낭자와 비슷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약초꾼입니다.
제 어미는 중병에 걸렸으나 지독한 가난 때문에 의원 한 번 가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때문에 약초꾼이 되었지요. 보는 사람은 다르나 정말 비슷한 아픔이 있었네요. 그녀가 제 말에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끌렸는지 모르겠소. 선희 낭자는 아무런 대답도 없더군요. 저는 부상을 겪은 선희 낭자를 누추한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선희 낭자를 눕힌 채 상처를 치료하고 정성스레 보살폈습니다. 제가 비록 의원은 아니었으나 저런 찰과상에 맞는 치료법이나 약초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선희 낭자가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거의 열흘 동안 저와 선희 낭자가 방한 생활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예. 그나저나 큰 신세를 졌습니다. 좋은 약초를 썼으니 며칠만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시장하시지요? 제가 죽이라도 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제가 그녀를 위해 죽을 쓰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행복이었지요. 잠시 후 제가 만들어 온 죽을 그녀는 낯설다는 얼굴로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이후엔 맛있게 먹더군요. 허겁지겁 먹었으나 먹는 모습도 참으로 예뻤습니다. 죽을 다 먹은 그녀가 저를 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맛이 있어야 할 텐데. 괜찮았소? 예, 맛있었습니다. 저는 선희 낭자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었습니다. 예쁜 얼굴에 묻은 밥풀 하나가 걸리적거렸지요. 그녀가 매우 수줍어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호랑이를 잡을 때 보여주었던 강인함이 본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집은 있소?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이곳에서 함께 삽시다. 선희 낭자는 깜짝 놀란 얼굴이었으나 딱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제가 싫다는 표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낭자의 서방이 된다면 절대로 죽어도 먼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호랑이에게 잡혀가지 않을 자신까지 있소. 이래도 그간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몇 년 동안 약초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보시오.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저는 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격이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게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오늘이 열흘째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진짜 인연은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싫지는 않지 않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사내도 찾기는 힘도. 저는 선희 낭자의 두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살포시 입맞춤하였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곳 마을에서 나름 유명한 부부 착호갑사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아내가 호랑이를 붙잡아 왔습니다. 오늘 생포해 온 녀석은 새끼라 값이 상당히 나갈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부부가 되어 잡은 9번째 호랑이였습니다. 어쨌건 부인보다 먼저 죽지 않도록 유념해야겠습니다. 제 부인도 저처럼 늘 조심했으면 합니다. 여보, 사랑하오. 우리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랑합시다.